현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10시를 다 가는 시점에서 조금씩 고조되는 것도 같아서 오정렬 기자 좀 새로 들어온 소식들이 있나요? 지금 그 촛불 집회는 조금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 예. 시민들 그 청운로, 그다음에 자하문로, 율곡로 등에 앉아서 자유 발언하고 있고요. 예. 또 광화문 광장에 있는 그 본 무대에서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소강 상태인데요.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는 차벽에 다가가서 의경에게 다가가서 기념사진을 찍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대치점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소강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그 시민들이 집회 이후에 남겨놨던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등 하여튼 되게 아주 성숙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일각에서는 7일 그 저녁 6시 직전에 뭔가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지금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딱 그 시점 맞춰가지고 입장 내놓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지금 리포트에서도 아직까지 청와대는 이 지금 당론으로 정한 말하자면 4월 30일에 대해서 즉각적인 수용보다는 정치권에서 좋은데 4월 30일 좋은데 여야가 좀 합의를 해달라 내가 지난번에 주문한 듯이 아직도 그 자세를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건 고민할 단계가 아니고 최소한 그것을 수용해도 지금 민심이 지금 그렇죠. 오케이 자 그 정도 일정이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퇴진 준비하고 우리 일상으로 해서 이제 좀 국정 정상적으로 생활해 나가자 이렇게 갈지 말지를 정말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 날짜를 다 채워서 할 게 아니라 좀 더 빨리 그리고 네. 좀 더 파격적으로 어떤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심을 수용하는 모습을 굳이 새누리당 의원들 들어야 아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미 다 민심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을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어떤 예상되는 것보다 더 뛰어넘는 대통령의 어떤 조치 이런 것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국회의원들이 문자폭탄 받고 전화에 시달리면서 상당히 고생했다고 하는데 그 고생의 경중 독인지 약인지를 떠나서 지금 200만 촛불이 들었다는 것 자체를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2배, 3배 더 준엄하게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저희가 지금 뉴스투포를 진행하면서도 그런 생각은 신 의원님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면요, 내일 이제 그 비박계, 새누리 비박계 비상시국위원회인가 또 모임이 있을 거예요. 회의가 열릴 텐데 아마 빠르면 거기서 화끈하게 유턴을 해야 됩니다. 오늘 촛불 민심이 이 정도 확인이 됐으면은 어쩌고 저쩌고 4월 말 퇴진 안정적이고 명예로운 무슨 퇴진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9일에 애초 입장대로 탄핵에 당당히 참여를 해서 거기서 탄핵안이 통과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내일 비상시국위원회가 새누리당 비박들이 유턴을 하지 않으면은 네. 비박계가 제일 먼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졌잖아요. 사실상 무너진 거죠. 국민들에게 사실상 탄핵이 된 거죠. 근데 그 다음 타겟이 아마 이제 물론 그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그 새누리당 친박계는 물론이거니와 네. 비박계들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누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상황이 생기기 전에 탄핵 문제가 나왔을 때 탄핵이 사실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야당에서 오히려 질서 있는 그 퇴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비박계가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선언한 순간 탄핵이라는 게 현실화가 되면서 청와대가 뒤로 물러서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 또 청와대가 던졌죠. 그럼 지금은 또 보면 이제는 비박계가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보면 이게 힘의 대결입니다. 결국은 만약 비박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우리 그냥 원래대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청와대가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겁니다. 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어떤 힘의 관계 속에서 상대의 약점이 생겨버리면 바로 그걸 갖다가 누르는 것이 정치권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비박계는 이미 본인들의 약점을 보여줘 버린 청와대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자, 만나자 이제는. 만나자. 더 이상 이제 못하게 좀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에서 비박계가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면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전향적인 상당히 대폭 양보하는 입장들을 발표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 탄핵이 현실화되면요. 대통령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연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서관도 없어요. 경호도 못 받아요. 네. 만약에 탄핵이라는 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피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지금 계속 아이디어를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의 피해 보겠다는 것으로. 그러면 이 주도권을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박계가 질고 나가려면
처음에 원칙적인 입장을 지고 나가면 청와대가 따라오는데 지금은 이미 청와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예, 청운동 주민센터, 뭐 500m 청와대 앞 떨어져 있는 청운동 주민센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까보다 집회 참가자 수가 좀 꽤 늘어난 것 같고 이제부터 촛불의 수도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정렬 기자, 네. 현장은 아직 대치 중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청운동 주민센터는 청와대에서 200m 거리. 지금 나오는 500m가 아니고 200m군요. 네, 지금 나오는 영상은 효자치안센터 예. 청와대부터 100m 거리인데요. 여전히 대치가 이루어지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통일 로타리나 내자 로타리 부분은 좀 인구 밀도가 조금 낮아졌어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면서. 예. 그런데 최고 그 대치점인 효자치안센터는 그 대치점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밀도가 좀 높고요. 그 자유 발언도 이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이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는 조금 돌아가신 분들이 있긴 한데 여전히 자유 발언과 노래 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예. 삼청동 쪽도 그 청와대에서 200m 쪽에 그 대치 라인이 있었는데 이쪽은 지금 청운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효자치안센터에 비해서는 조금 인구 밀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네. 그 전경들 퇴근을 위해서라도 의경들 퇴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고요. 네.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어찌됐든 탄핵이 표결에 붙여지는 순간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갈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은 게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광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피의자 박근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또 서울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또 거센 비판을 했어요. 민주당은 이미 이제 당내 뭔가 경선을 위한 네. 싸움에 돌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다와 고구마가 서로 이제 선명성 경쟁을 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말이에요. 문재인 전 대표도요. 아까 이 긴 얘기도 짧게 하고 복잡한 얘기도 쉽게 풀어내야 되는 게 대선 지도자, 대선 후보의 어떤 언어 습관이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는요 무슨 얘기 하는지를 정말 여기 이렇게 노련한 앵커분들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도대체 지금 A를 얘기하는지 B를 얘기하는지 헷갈리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말의 일관성이 쭉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떤 반복을 통해서 일관성을 쭉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사이다 이재명에 의해서 밀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은 나름대로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관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촛불 민심을 업고 뜨고 있는 것 같고 네. 문재인 대표는 계속 갈짓자예요. 언제는 뭐 명예롭게 퇴진해주고 퇴진 이후에도 뭐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뭐 보장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지금은 뭐 피의자 대통령이 하루라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신 의원님 거예요. 그게 이제 촛불 민심을 조금 좀 가볍게 봤거나 아니면 뭐 숫자를 봤을 때 좀 했다가 나중에 촛불 민심이 정말 대단하거나 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입장을 바꾼 건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리더는 일반 대중 앞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또 끌고 가는 게 리더죠. 저렇게 그 촛불 엄청난 대우에 뒷공문이 쫓아가는 게 그래갖고 대선 대통령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 또 이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저쪽 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새로운 그림이 하나 대구로부터 왔는데 네. 새누리당 대구시당 간판에 아까 4시 환관당이라고 바꿔놓은 건데 글쎄 읽질 않겠습니다. 저렇게까지 이제 대구 시민들도 글쎄요 새누리당의 진짜 텃밭이잖아요 저쪽이. 근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성난 민심의 반향이 저렇게 그 새누리당의 간판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대통령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서문시장 불난데를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불이 제대로 꺼지기도 전에 그 어떤 10분 동안 잠깐만 갔다 오셨거든요. 경호원들을 대거 풀고 또 경찰들 대거 동원한 상황에서 시민들과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그냥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박사모들은 지지하는 집회를 했었고. 근데 서문시장 시장 시민들이 서문시장이라는 게 대통령이 항상 어려울 때 가는 찾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감으로 해서 올 시장인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왜 왔냐 도대체 여기를 지금 이 불나서 지금 다들 수습에 바쁜 상황에서 뭔가 위로의 말을 남기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볼멘서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대구의 여론도 조차 보면 최근에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대구의 텃밭이라는 데서 이미 콘크리트 수준이 무너진 상황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대통령이 정말 마지막에 어떤 의지할 곳 자체도 지금 없어진 상황.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번 담화문을 또 누가 조언했고 박성원 국장 조력을 했고 어떤 작품이다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기춘 전 실장 얘기 우병호 얼마 전에 또 윤상현 의원 얘기까지 등장하면서 했는데 네.
청와대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민심이면 뭐 기획력이나 이런 것도 차원을 넘어선 어찌 보면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는 수준까지는 확실히 온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이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중요하게 정무적 판단과 민심을 살피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국 수습을 고민해야 되는 제대로 된 비서실장 그리고 제대로 된 정무수석을 포함한 시스템의 보좌를 받아야죠. 그리고 실제로 과거보다는 비서실장이나 수석들하고 대통령이 잦은 어떤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박 대통령의 아까 얘기한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서의 어떻게 기왕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는 기본 대통령의 역할 이런 것이 미치지 못하고 지금 또 이 민심 촛불을 대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 7일 날 6시까지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뭔가 계속 재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은 과연 지금 공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혹시나 또 다른 비선 그러다 보니까 뭐 윤상현 의원 얘기도 나옵니다만 윤상현 의원 본인도 그건 절대 난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청와대도 그건 부인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어떤 민심을 수렴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자신이 마음을 터놓고 모든 것을 놓고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습책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현재 시각이 지금 9시 48분. 그러니까 이제 본 집회가 시작된 지 거의 4시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우정렬 기자님. 네. 마무리 정리를 부탁할게요. 오늘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조금 전 9시 반에 주최 측이 다시 한번 그 추산 인원들을 발표했는데요. 예. 전국적으로 232만 명. 네. 232만 명. 네, 지난주보다 약 40만 명 가까이 늘어난. 대단하네요. 네. 서울에서만 170만 명이 참여했다고 얘기해요. 네. 이미 8시 넘었을 때 사상 최대 인파를 기록했는데 거기서도 이미 40만 명 가까이 늘어났어요. 232만 명이 참석한 6차 대규모 촛불 집회 네 분과 함께 현장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